지금은 건설사의 줄도산이 현실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행하던 시행사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는 빚만 남아서 파산하는 기업이나 가게가 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지금 길이 눈이 와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주머니에 손 놓고 폼 잡고 걷다가 자빠지면 그야말로 모양 빠지죠. 지금 부동산 업계가 바로 그 모습에 처해져 있습니다. IMF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설정과 알림 설정은 정보를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준비되셨다면 이 영상 속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4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과 적정 가격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는데요. 현재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얘기의 골자입니다. IMF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른 데는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같은 상승폭이 상당 부분 과대평가에 기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과거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에 비해 추세를 벗어난 정도를 측정한 것인데요. 즉 거품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예측에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하락한 사이클을 살펴보니까 지난 1991년에서 1996년이었는데 당시 한국의 집값은 1991년 2분기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나머지 22개 분기 동안 연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1996년 3분기까지 33.7%가 하락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MF의 이런 경고는요, 주택시장의 호황기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 199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하락했을 때는 집값이 그렇게 크게 뛴 상태가 아니었는데 조정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IMF 시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이 됐지만 그때도 역시 그 전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초급등을 한 상태에서 조정기가 왔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호황기가 당분간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IMF 때보다 좀 심각합니다. 건설사들 내년 상반기 줄도산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생존 게임에 몰려 있습니다. 급등한 공사 단가의 고비용, 그리고 자금난, PF 경색이 일어났죠. 그리고 미분양 또는 미입주,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대 건설사도 내년 사업계획을 못 짜고 있는 형편인데요. 내년이 최대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요, 연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계획 등 내년 사업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장 발등에 불인 그 PF 자금 확보하고요. 또 미분양 해소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저기 고가 일대 땅을 사서 개발을 준비하던 중소시행업계의 상황도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 9월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인 우석건설에 이어서 매출 500억 원대인 동원건설 산업이 최근 부도가 나서 충격을 줬죠. 동원건설 산업은 2025년엔 시공능력 40위 안에 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점점 더 성장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참으로 애석하죠. 회사 대표는 최종 부도가 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도권 금융뿐만 아니라 연 30%가 넘는 고리사채를 동원하는 등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최종 부도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협력업체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마음이 아주 짠했습니다. 동원건설 산업은요, 대구에 지은 근린생활시설이 대거 미분양되는 바람에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자금난에 몰렸습니다. 연 36% 엄청난 이자입니다. 사채까지 동원했으나 22억 원짜리 어음 결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들도 22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실정이 생긴 거죠.
어떤 건설업체는요 21년까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21년 이후에 무리한 수주에 나서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직원 월급을 5개월 이상 연체한 곳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이런 업체들이 연쇄 도산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어떤 시행사는요. 공사 중인 오피스텔 300실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분양률이 30%를 밑돌기 때문에 여기 역시 시행사 부도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죠. 그러나 이런 소문은 곧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건설사는 미분양을 떠안아서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공사를 한다 치더라도 또 본인들이 분양했을 때 분양이 안 되면 분양물을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 역시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멀쩡하게 잘 달리고 있을 것 같은 사업장에서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냅다 분양을 받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 20년, 21년에 몇백 대 1의 분양시장에서도 운 좋게, 그 당시는 운이 좋았겠죠. 분양을 받고도 지금은 후회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냐면요.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있는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경영 목표 없이 23년 새해를 맞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PF 등 부동산 대출의 빗장을 완전히 잠갔죠. 내년에도 이런 잠금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신규 개발 현장에 브릿지론과 PF 대출 중단으로 인해서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현장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브릿지론과 PF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 들으시면 시중에 나오는 뉴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브릿지론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릿지론은요, 토지 매입 자금과 시행사 운영비로 쓰이는데요. 사업성이 좋은 부지가 있는데 이를 매입할 자금이 없거나 사업 초기 시행사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본 PF, 그러니까 시공 들어갈 때 빌리는 돈을 PF라고 합니다. 이런 돈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브릿지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토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PF 대출보다는 다소 금리가 좀 높습니다. PF 대출이 또 승인이 되면 바로 PF 자금으로 브릿지론을 상환하기 때문에 초단기에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브릿지론의 리스크는 없을까요? 브릿지론은요, 본 PF가 승인되기 전까지 필요한 초단기 자금인데 토지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인허가도 승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주는 자금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오직 PF 대출이 승인돼야만이 이 브릿지론을 상환할 수 있겠죠.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브릿지론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PF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브릿지로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겠죠. 이게 바로 브릿지론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자체가 요즘은 안 되고 있고 이미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뭔가 공사를 하려고 해도 PF가 나오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분양받을 때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분양은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되는 시기에 놓여져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은행권에서도 PF를 해주려면 이게 좀 사업성이라는 게 있어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사업장이어야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환수받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도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분위기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심지어 공사를 하려고 펜스를 쳤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요, 땅을 브릿지론으로 대출을 해서 미리 사뒀는데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PF 대출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부도가 날 위험에 빠진 사업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 땅에서조차도 시행사 부도가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미 공사가 들어간 곳은 어떻게 할까요?
둔촌주공이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죠. 지금 청약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새로운 분양 전략을 짜는데 그 전략이라는 게 아주 큰 대단한 전략을 짰습니다. 전략이 뭐냐면 일단 미루자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거나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보자인데 이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내가 분양받고 싶은 그 땅에 짓는 것은 최상급의 입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긴 최상급의 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뛸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이거 알려드릴까요? 최상급 입지가 부도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더 위험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분양가 자체가 고분양가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가 초고가는 이제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초고가의 부동산을 내 돈 다 주고 사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출을 일으켜서 사기 때문에 대출 이자 갚느라고 이것을 임대를 놔도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하락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지금 시장의 현실인 거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분양가를 처음부터 낮춰라 하향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도 계신데 분양가 하향은 아마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가지 국내 주택사업 이익률이 예전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분양가를 낮추면 미분양이 나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를. 그래서 나중에 할인 분양까지 각오하자 뭐 이런 것도 작전에 세울 수 있겠죠. 이거든 저거든 아무튼 고가라고 하면은 분양이 이젠 완전히 안 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건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건설사 내부 수익률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분양가를 지금보다 낮추기는 어렵다. 왜? 손해를 감수하고 마진을 깎는 건설사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건설 관계자도 얘기를 합니다. 손해보고 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미분양뿐만 아니라 미입주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고 23년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죠. 이미 서울 서초에서는 90%가 미입주된 그런 단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청약이 미달되는 것만큼은 피하자라는 마음으로 시행사, 건설사, 분양 대행사까지 아주 머리를 짜내고 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계약자용 이벤트는 했는데 이제는 청약을 인증만 해도 경품을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수요자가 갑이 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전에 사랑도 어느 한쪽에 매달리면 더 싫어지고 또 안 매달리면 은근 보고 싶어지는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도 똑같이 이젠 수요자가 갑이 된 세상이 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행사가 준비한 개발 사업이 지금은 분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값이 하락하면서 고가일 때 세웠던 그 사업성에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땅값은 시행사마다 서로 경쟁하듯 비싸게 부르는 대로 주고 샀기 때문이죠. 이제 호황기의 호시절은 끝나고 불황기가 찾아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부동산 한 번은 죽어야 산다라고요. 그래야 우리 경제가 좀 더 탄탄해집니다. 그래야 중산층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월 겨울 날씨도 추운데 부동산 업계도 춥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매일매일 파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호황기 때 벌어놓은 돈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직 돈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돈도 더 빌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백조 아시죠?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지만 발은 정말 숨가쁘고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을. 표영호TV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빠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